오늘은 제가 경험해 본 적 없는 UofC에 다니고 있는 우리 하이캘거리 구독자 친구 한 분 모셨어요. 이름이 김민지 님이라고.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등학생 때 캐나다에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한국에서 마치고 이제 11학년으로 캐나다에 오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버지를 따라 같이 오게 된 건가요? 아니요, 저 혼자서 혼자서? 혼자서 오게 됐고, 제 아버지의 대학교에서 제일 친한 친구이신 분이 캘거리에 마침 살고 계셔서 네. 그리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분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잠시 어학연수를 온 적이 있어요. 2달 동안. 2개월 동안 여기서 어학연수를 했으면 영어가 그렇게 많이 늘었을 것 같진 않은데요. 2개월 동안 캐네디언 분들 사는 집에서 이제 홈스테이를 했었는데 네. 그 집에 이제 딸이 3명 있었어요. 저희 제 또래 딸이 3명 있어서 이제 매일 대화하면서 못 알아듣는다 싶으면 이제 최선을 다해서 바디랭귀지를 바디랭귀지를 해서 설명을 해서 최대한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었죠. 네. 고등학교를 굳이 한국에서 다니지 않고 캐나다로 다녀야겠다라고 뭔가 생각이 바뀐 그런 계기나 뭐 이유가 있었어요? 되게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사실 고등학교 지원을 할 때도 막 대안학교도 지원을 해보고 막 이랬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가 이제 혁신학교라고 수업 방식이나 그런 건 좀 다르긴 했어요. 일반 고등학교는 이제 강의식인데 저희는 좀 토론식으로 하는 시험보다는 좀 수행평가 위주로 해서 좀 시험보다는 네, 수행평가 위주로 성격이 잘 보이네요. 이제 선배들이 대학교 가는 그런 과정 보고 나는 어찌됐건 입시에 대한 압박감은 느껴야 하는구나 이렇게 내가 고등학교 생활을 재밌게 하고 있어도 좀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좀. 근데 보통 어머니가 같이 오시려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혼자 오게 됐는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계신 삼촌한테 이메일을 무작정 보냈어요. 저 캐나다 가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두가 하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너무 저를 갇힌 사람으로 만드는 것 같아서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좀 많이 힘든 점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는 고등학교 때 연극 수업을 들었었는데 그래서 좀 그런 걸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고등학교 와서도 이제 드라마 클래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재밌겠다 하고 도전을 해봤는데 너무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렇지. 네, 당연하죠. 너무 힘들어가지고 포기를 하고 이제 다른 수업을 들었던 그런 적도 근데 있었어요. 다른 이 영어를 당연하게 하는 이 친구들하고는 네. 그 언어가 안 되면 따라가기가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쵸. 영어 수업 같은 경우는 다른 아이들이 이제 1시간 할 때 저는 2-3시간 더 소모를 해야 하고 한 2-3시간 더 공부한다고 해서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을 듣고 이해하고 수업을 따라가고 그들과 친구가 된다는 건 정말 어렵죠. 정말 어려운데 그걸 해내셨네. 제가 친구를 만든 방법도 영어를 통해서가 아니고 수학을 통해서 했어요. 내가 잘하는 그 분야를 애들한테 네. 어필을 하면서. 네, 그래서 여기 고등학교는 아무래도 한국보다 진도가 좀 느리니까 웬만해선 했었던 그런 내용들이었고, 그래서 그걸 토대로 이제 선생님이 저한테 친구들 가르쳐 줘라 해서 그때 이제 여기 캐나다 친구들이랑 좀 많이 알게 됐어요. 머리를 잘 쓰셨네. 보통 보면 수학이라고 하기 민망할 정도로 산수 수준이던데. 맞아요. 캐나다는 기술직이 취업이 잘 된다고 하니 네. 전문 기술을 배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법도 한데 4년제 UofC를 갔어요. 캘거리에서 제일 좋은 대학. 네. 무슨 과 다니세요? 저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과 다닙니다. 그 입학은 어때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여기 대학을 입학할 때는. 한국보다는 아무래도 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면 여기는 이제 한국은 들어가기는 어려운데 졸업은 그냥 한다 이런 말이 있다면 여기에는 그렇지, 그렇지. 비교를 굳이 하자면 여기는 들어가긴 엄청 쉬운데 졸업하는 게 엄청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엄청 쉽다는 말은 내가 지원해서 나 저과 가고 싶어 UofC 들어갈 수 있다는 건가요? 점수만 맞으면 어떤 점수? 그 학교 점수요. 고등학교 때 내신 네. 같은 거? 네, 내신이랑. 여기도 그런 게 있구나. 그럼 지금 이제 대학교를 다니고 있잖아요. 네. 몇 학년이에요? 지금 마지막 학년입니다. 노땅이네. 대학교 노땅. 4학년? 네, 화석이에요. 화석. 이제 졸업반인데 네. 뭔가 잘 돼가고 있어요? 계획대로 잘 돼가고 있어요? 네, 제 계획대로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제 취업도 다 준비가 되고 잘 되고 있고. 취업은 지금
요새 경기가 안 좋아서 맞아요. 요새 경기가 안 좋아서 많이 안 뽑는 추세고 모든 사람이 다 네, 이해하는 그런 네. 그런 문제. 그래서 좀 힘든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입학은 쉬운데 졸업이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럼 네네. 학교 생활은 되게 힘든 과정이었어요. 네,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과제도 많고 이제 퀴즈도 많고 그 시험도 많고 해서 쉴 틈 없는 나라를 보냈었죠. 알바는 해요? 아니요, 알바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바 안 하면 그런 학비랑 이런 숙비는 부모님? 3학년까지는 부모님이 대주셨고 제가 3학년 끝나고 4학년 끝나고 그 이후에 1년 동안 인턴십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한테 마지막 학년 학비는 무조건 내가 되겠다라고 선언을 1학년 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금 지키고 있어요. 인턴십이라 하면 월급도 받고 하는 그런 건가요? 네, 여기에서는 되게 흔한 제도예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뭔가 부모님의 재력도 받쳐주면서 민지님 같은 이런 활발한 성격의 소유자들이 고등학교 때 와서 이렇게 대성을 할 수 있는 거네. 그렇군요. 혹시 집은 어디예요? 수원 살고 있어요. 수원. 네. 수원에 계시는 민지님 부모님 대단하신 거. 8년 동안 캘거리 살아보니까 어때요? 개인적으로 조용한 분위기의 이런 도시들을 좋아해서 캘거리 정말 성격이 조용하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되게 집을 좋아해요. 예. 집에서 혼자 뭐 하는 네, 거. 집에서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있는 거 되게 좋아하고 좀 자연 풍경 보고 막 밤에는 밤 하늘 보고 이런 좀 감성적인 걸 좋아해서 캘거리랑 저랑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미국 영화를 보면 네네. 고등학생도 복도에서 그 사물함 앞에서 막 농구하고 그런 분위기의 그 고등학교와 네. 잔디밭에 앉아서 뭐 애들이랑 이야기하는 것 같은 풍경이 영화에서 자주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고등학교하고 대학교가 되게 자유스러운 분위기일 것 같아요. 내가 상상했던 그런 그림대로 계속 갔는지 네. 아니면 뭔가 내가 예상했던 거하고 좀 달랐는지 그 학교 생활은 좀 어땠어요? 먼저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도 그런 상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막 락커 앞에서 막 뭐 그렇지, 락커. 이뤄지는 그런 뭐 아이들 간의 티키타카 이런 그렇지. 아이들과 티키타카 그렇지. 네, 물론 그런 친구들도 있고 안 그런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한국도 활발한 친구들 있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듯이 캐나다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 자체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대학교처럼 시간표를 거의 저희가 짜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1학기 때 내가 이 과목들을 듣고 싶다 하면 1학기 때 요 4과목을 듣고 2학기 때 요 4과목을 듣고 해야 하는 과목들을 다 이수를 했다면 쉬는 시간이 아예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스페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마지막 학년 때는 1학기, 2학기 둘 다 3과목씩 들어서 한 시간은 아예 쉬는 시간이었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더 한국보다는 그런 교육적인 쪽으로 좀 더 자유분방한 부분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한테는 별로 득이 되지 않고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은 조금 더 널널하게 공부를 할 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인가? 안 그런가요? 약간 그런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수학을 예로 들면은 대학교를 가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는 이제 1단계를 수학을 듣고 만약에 나는 대학교를 가고 싶지 않다, 그냥 졸업만 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이제 2단계를 선택을 해서 듣고 그 본인이 선택하는 그런 길을 이제 고등학교부터 정할 수 있다. 그런 게 좀 대학을 안 갈 친구들은 미리 그냥 대학 안 갈 거야 하고 수업을 듣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한국에서는 모든 과목들을 다 들어야 하잖아요. 네, 그치. 그리고 대학 갈 때도 모든 과목 성적표가 다 적용이 되고 근데 여기 대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만약에 엔지니어링이잖아요. 그러면은 과학 과목 2개, 영어, 수학 2개 그렇게 딱 5개만 들어가요. 대학에서 보는 점수가 모든 과목을 보는 게 아니고 그 5과목만. 그럼 나머지 과목 열심히 안 해도 되네? 네. 그건 좀 안 좋은 거 그래서 아닌가? 사회 과목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에도 2단계를 들었어요. 굳이 1단계를 듣지 않아도 그런 돼서. 식으로. 네. 왜냐면 대입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러면 고등학교 때부터 미리 대학의 과도 대충 생각을 하고 하죠. 공부를 하는 거네요. 그쵸. 되게 독특하다. 그렇게 졸업하기 어려운 이 캐나다의 대학에서 지금 4학년임에도 불구하고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몇 개나 하고 있어요? 한 4개, 5개 정도 하고 있는 4개, 5개? 네. 졸업반인데? 네.
제일 먼저 캘거리 한글학교라는 알아요. 네, 그 네. 유치원생부터 이제 중학생까지 이렇게 다니는 그 한글 학교에서 뭐 해요? 한글학교에서 제가 이제 봉사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 거기도 대장이야 또. 네. 그럼 애들한테 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니 제가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지는 않고 이제 한글학교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봉사자 선생님들이 이렇게 필요하잖아요. 봉사자분들이 지금 학교에 50명 정도 있어요. 50명. 네. 5명이 아니라 네, 50명이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거기서 봉사하고 계세요? 네. 그 50명을 그러면 그 중에 대장. 네, 50명을 이제 제가 총괄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아, 지금 대학교 4학년인데 바쁜 시즌인데. 그리고 또 두 번째 봉사는요? 그리고 KWCC라는 단체에서 네. 그게 Korean War Commemorative Committee라는 단체예요. 그게 이제 한국전 첨전용사위원회 캐네디언 분들도 있고 이제 한국 분들도 계시고 네. 해서 이제 캘거리랑 캘거리 근교에 있으신 참전용사님들한테 저희가 이제 뭐 연말엔 미문품도 전달해드리고 그런 행사들을 저희가 그것도 한인이 운영하는 협회예요? 네. 처음 들어봤어요. 거기서도 무슨 봉사? 거기에서는 그냥 위원으로 제가 일하고 있습니다. 아, 또 하나는 뭐예요? 그리고 캘거리 한인회에서 이제 총무이사를 한인회 이사님이셨어요? 한인회 이사님이셨어. 한인회 이제 집행부가 있고 이사회가 있는데 저는 이사회에서 이제 뭐 서기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 정말 많은 일 하고 계시네. 또 마지막 봉사활동 뭐예요? 이제 도움 나눔이라는 단체에서 예, 그건 제가 그건 잘 알죠. 들어본 적 많아요. 제가 지금 인사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인사팀장. 아니 거기 인사할 게 뭐 있어요? 몇 분이라고 봉사하세요? 거기서는? 이제 행사마다 다른데 봉사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참가자분들 관리라던가 그런 것도 좀 같이 하고 있어요. 제가 도움 나눔을 기억하는 게 청춘학개론이라고 그때 당시에 한 2, 3년 전에 한번 했어요. 네, 청춘학개론이 제가 처음 도움 나눔을 접한 행사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봉사는 제가 아니셨고. 그때 봉사자로 처음 들어갔어요. 진짜로? 준비하시는 분들 대단하시구나. 야, 이걸 어떻게 준비하셨을까 했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셨어요. 대단한 분들이 많으시구나 캘거리에서 저도 이제 나도 여기에 동참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멤버로서 그 이후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와, 지금 그러면 거의 한 3년, 4년째 도움 나눔에서 봉사를 네. 하고 계시는 거네요? 도움 나눔이 주로 무슨 일을 하는데 인사팀장님도 필요한 거예요? 한인들을 위한 행사뿐만이 아니라 한국 문화를 알리는 그런 일도 같이 하고 있어서 K-POPERS라는 그런 K 플러스? K-POPERS K-POPers. 네. 예. K-POPERS라는 행사를 이제 매년 여름 정도에 개최를 하고 있어요. 그럼 올해도 했다는 말이네요? 네, 올해도 이제 진행이 됐고 참가자가 이제 40팀 정도. 40팀? 네, 한국 문화를 이제 사랑하는 이제 댄스 팀이나 아니면 개인분들 그런 캐네디언 분들도 참가를 많이 하셨었어요. 아, 그것도 꽤 큰 행사네요. 네. 2020년도에 코로나가 터졌었을 시기에 저희가 도움 나눔이랑 한인회에서 같이 구호물품을 400가정에 이렇게 돌린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요. 네.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구나, 도움 나눔이. 네. 저도 여성회에서 뭔가 뭐 활동을 하진 않지만 행사했으면 자주 놀러 가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쉽지 않은데 어떻게 저렇게 내 스스로 내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저렇게 도와주실까 하는 생각이 항상 들었는데 4가지를 하고 계시네요. 네, 그쵸. 4학년? 대단하시네요. 도움 나눔이 최근에 뭐 하나 뭐 또 준비한다고 있지 않아요? 아까 얘기를 나눴던 청춘학개론을 네. 이제 다시 개최를 하려고. 아, 그거 준비하고 계시고 네. 뭐 좀 재밌는 내용이 좀 있나요? 이번에는 저번에 1회 때 받았던 피드백을 바탕으로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 좀 많이 기획을 하셨구나. 하고 있어요. 그 언제 하는 거예요? 제가 또 가야겠네. 2023년 1월 28일 토요일에 1월 28일 네, 28일에 토요일에? 28일 토요일 1시부터 5시까지 그 UofC 도움 나눔 캠퍼스에서 진행이 됩니다. 잠깐만, UofC에 도움 나눔 캠퍼스가 있어요? 아니, 좀 만나보고 싶지만 만나기 어려웠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네. 또 어떤 한 분야에서 이렇게 성공하신 분을 내가 만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기회가 됐었기 때문에 되게 저도 기억이 좋거든요. 네. 알겠어요. 제가 꼭 갈게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네. 봉사활동보다는 내가 나한테 돈이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 거예요? 물론 저한테 돈이 되는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꾸준히 봉사활동을 해왔어요. 지금까지 거의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활동 자체가 너무 뜻깊고 좋아서 그리고 뿌듯하기도 하고 해서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와, 그 마음도 참 대단하시네. 중학교부터 봉사활동을 했어요. 네. 혼자 캐나다에 와서 적응 잘하고 고등학교도 잘 졸업하고 대학도 좋은 대학에 좋은 과를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봉사활동을 4가지나 하고 있어요. 정말 놓치기 싫은 인재인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돼요? 일단 캐나다가 너무 좋고 네. 캘거리라는 도시가 너무 좋아서 계속 여기에서 살고 싶다는 마음이 커요. 네. 그래서 가능하다면 계속 여기에서 있고 싶고 그래서 일단 졸업을 하고 영주권을 따는 게 제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앞으로는 캘거리에서 계속 IT 업계에서 계속 일을 하고 싶은 네. 생각. 봉사활동은 뭐 계속 해 나가실 테고. 네, 그렇죠.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다던 그 도움 나눔의 청춘학개론 내년 1월 28일에 한다고 하니까 많이 이야. 와주세요. 네.